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SNS 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이 또는 제가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스크랩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지인들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보거나. 그래서, 최근에 검색했던 자료 중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만한 이슈가 있는 몇 개의 기사를, 정보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연속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일정이 지금 9월 7일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사냐면은 이런 취지예요. 지금 취업을 했는데 막상 신입사원을 뽑고 보니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의 아주 기초적인 능력들, 그러니까 전문성에 관련되는 기초 지식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더라. 결론적으로는 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 전문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인사 입장, HR 담당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몇 가지 뉴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난 9월 7일 날 게재한 기사인데요. 스카이 출신도 입사하면은 코딩 과외를 시킨다. 기업 입장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은 뽑아보니 적합한 사람은 몇 프로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광고 여기 보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당연히 갈 수도 사실 없잖아요. 안 가본 그런 사원들 많다. 그래서 반도체 신입사원 대상으로 장기간의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막상 전공을 하더라도 상당히 낙후돼. 오래전에 그런 지식들을 배운다. 그래서 현업에 왔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졸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3개월 동안에 현장 실습을 시킨답니다. 현장 실습. 그러니까 부서 배치 받아서 부서 직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도체라는 기본 이걸 위한 반도체 기본 업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은 아닐 거예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의 선두 기업들은 사실은 그 분야의 탑 클래스의 전 세계.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바꿔보면 내부의 베테랑들, 축적되어 있는 하이테크닉, 아주 고도화된 전문 지식들을 빨리 신규 입사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신규 입사자 간의 갭이 지금 크게 벌어질 경우라면 그 갭을 메꾸는 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실무 능력 갖춰서 뽑는다. 사실 이거는 신입한테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경력 위주의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신규 입사자에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부분의 능력과 회사에서 요구된 실무 능력 간의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게임 회사는 코딩,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 요즘 핫한 게 자동차,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 감안해가지고 배터리 쪽에 대한 그 산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또 강국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사람을 많이 필요하는 회사를 보면은 게임 회사,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업에 해당이 되는 여하튼 전문적 지식 부분들이 막상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 별도 교육을 좀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의 간부들이 막상 이렇게 뽑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1대1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 인사에서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스카이 출신을 뽑아도 한 1년 정도는 적응하는 데까지 걸린다. 대개 그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삼성 공직 출신이니까 1년간은 저도 현업에 있을 때 1년간은 배웠던 것 같아요. 일을 주기보다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실무적인 지식들, 경험 쌓는데 더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를 하긴 하지만 그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그 여건이다 보니까 주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습득을 하는 거고, 그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그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물론 현업에서 기업교육 분야를 하는 것이 그 수용하기에는 그리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좀 다르거든요. 기업교육과 학교교육과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속에 있는 교육학과 기업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기업교육과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활동에 대해 원천 기술은 같더라도 대상,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의 선두 기업들,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속하는 선두 기업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실무 능력에 실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이 이제 기사 특집화 된 건데요. 회사 돈으로 2, 3년 기술 교육. 근데 하고 나면은 다른 데 가더라. 이게 사실 고민이에요. 그죠?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고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기껏 키웠더니 대기업으로 가더라. 지금 이게 딜레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그 현장과 좀 많이 괴리감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은 거고요. 그 또 다른 기사인데, 같은 그 날짜에 다른 기사입니다. 같은 기자가 썼는데, 다른 기사인데,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회사 여기서 기껏 배워놓고 다른 데로 가더라. 이런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사고요. 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인데, 해외에서는 아예 그 지역에 기업이 위치하는 근처에 있는 기업들, 전문대, 기술대학, 이런 데와 그 협업을 해서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직접,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학교를 설립을 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삼성전자가 산에 사실 반도체 대학이 있어요. 정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양성을 못 해주니까 부득불하게 자체적으로 기술대학을 만들어서 해왔고요. 그것이 학교의 그 교육시설로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정규 학교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직접 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그 회사들하고 제휴를 하는 거죠. 저 커리어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코스트코의 한국 회사 법인이 코스트코 코리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자들에 대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의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제휴를 해서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고 그것을 이수하는 이런 그 협력 관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기업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에 또 유사한 기업이 하나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제 블로그에 이미 소개한 글인데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현업에서 이제는 기술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워낙 신규입사자들 부족하고 빨리 현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 수요가 큰 거고,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여러 노력을 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것들 제가 쭉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블로그 가셔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어로 직무교육 이렇게 치면은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5월 달에 게시된 글, 이걸 보시면은 직무교육 사례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현업 수행에 필요한, 현업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은 현장에서 이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대면 교육이 되든 온라인 교육이 되든 뭐 자기학습이 되든 아니면 집합을 해서 사례 강사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든, 어쨌거나 회사 내의 베테랑을 통해서 회사의 신규 입사자 또는 직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직무 전문 역량을 높이는 직무 교육을 사내 강사를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는 거예요. 특히 대면 교육을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대면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예 교육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브 비대면이든 녹화된 영상이든 하여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전문성 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하여간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사내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블로그에 보면은, 상단 메뉴에 보면은 강사 양성 교육, 여기 보면 직무 강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관련된 글도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직무 교육에 필요한 사내 강사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글과 동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또는 제 동영상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여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 형성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관련된 글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기사가 나왔길래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지금 공유를 한 건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면 갈수록 직무 전문성에 대한 수준은, 요거에 대한 수준은 높고,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경력이든 뭐 신입이든 새로운 회사에 조인되는 들어오시는 뭐 경력이든 신입이든 이들이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과 갭이 있다. 그 갭을 빨리 메꾸려는 회사의 노력이 있다. 큰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려움이 있다. 막상 또 키워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로 가더라.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 그래서 또 안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대한 니들은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성을 높이는 직무교육은 인사나 HR 담당자가 직접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업부서에서 현업의 베테랑을 통해서 교육 내용과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그게 대면 교육이든 비대면 교육이든.
지금 9월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또 10월이에요. 10월이 내년도 사업계획 짜야 돼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포인트는 HR 담당자, HR 부서에서 직접 기획, 개발, 운영하는 그런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현업 부서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를 교육을 스스로 기획, 개발, 운영하게끔 만들 거냐.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냐. 뭐 대표적인 교육, 그런 교수 할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거고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하는 거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소개됐던 그 자료 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카이 출신조차도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1년여까지도 3개월 또는 1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은행도 신규 입사자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교육을 외부 위탁을 수개월간 보낸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문 능력에 대한 교육은 이미 사내 베테랑이 있으니 그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지금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유튜브 동영상 좀 많이 널리 공유, 홍보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